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 10년 뒤에도 과연 안녕할까요? 통계청의 최근 조사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2.9세. 심지어 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나이는 평균 52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원합니다. 50대 초반에 소득이 끊기고 70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약 20년의 거대한 강. 우리는 이 소득의 절벽을 과연 무엇으로 건너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아찔한 현실 앞에서 왜 우리에게 월 15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단순한 용돈이 아닌 생명줄과도 같은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54세 김성철님의 이야기입니다. 중견기업에서 25년간 쉼없이 달려온 그는 명예퇴직금과 IRP 계좌에 잠든 3억 원이 자신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몇 년 후까지만 이 돈으로 잘 버티면 평안한 노후가 펼쳐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의 벽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높았습니다. 퇴직 6개월째 그를 가장 먼저 배신한 것은 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그 존재조차 희미했던 그것이 이제는 40만 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청구서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마련한 집 한 채가 이제는 세금 폭탄의 근거지가 된 것입니다. 재취업 시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새 일자리를 찾기까지 평균 15.6개월이 걸린다는 통계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년 넘게 수십 통의 이력서를 보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연락은 경비나 단순 노무직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의 성과도 같았던 퇴직금을 생활비로 야금야금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수록 그의 자신감과 희망도 함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마지막 보루로 국민연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2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설령 2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장기 가입자라 할지라도 월 평균 수령액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으로 과연 품위 있는 노후가 가능할까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빠듯한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월 150만 원이 추가 소득이 절실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역부족인 최소한의 생활비를 채우고 노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보충제인 셈입니다. 이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 인구의 무려 69.4%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을 더 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로 증명된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은퇴 후 소득의 강물은 멈춰도 지출의 수도꼭지는 절대 잠기지 않습니다. 특히 김성철 님처럼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 건강보험료는 갑자기 덮쳐오는 가장 무서운 고정 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시가 5억 원짜리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2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재산세, 자동차세, 각종 공과금과 아파트 관리비, 휴대폰 요금,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경조사비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월 150만 원의 소득은 바로 이 고정 비용의 늪에서 우리가 허우적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튼튼한 밧줄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만 애지중지 모아둔 퇴직금이나 연금 자산에 손대지 않고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마주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의 단면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마지막 자산을 지켜낼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득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결국 가장 손쉬운 선택지, 바로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 계좌에 손을 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IRP 계좌를 연금으로 수령할 조건이 되기 전에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라는 어마어마한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1억 원을 해지한다면 많게는 1,6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세금으로 다시 토해내야 하는 셈입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소중한 노후 자산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월 150만 원의 꾸준한 현금 흐름은 바로 이런 최악의 수를 두지 않게 만드는 현명한 안전장치입니다. 당장의 생활비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퇴직연금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취업 시장에서 과거의 직함, 과거의 임금 수준을 고집하다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하지만 한 통계 조사를 보면 고령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임금 수준이 아니라 일의 양과 시간대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제2의 화려한 커리어가 아니라 생활비를 보충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유연한 일로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 500만 원짜리 정규직을 찾아 헤매는 대신 주 3일 일하며 월 15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클럽이나 공공 일자리도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1년 미만의 단기 고용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소중한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진짜 은퇴 나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막연히 65세가 아니라 주된 직장에서 퇴직이 예상되는 나이와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나이 사이의 공백이 정확히 몇 년인지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 숫자가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둘째, 퇴직 후 받게 될 고정비용 청구서를 미리 뽑아 보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나의 예상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 월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는 것이 모든 노후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완전히 다른 일에 대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실제 55세 이상 취업 경험자의 77%는 주된 일자리와 전혀 다른 분야로 재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의 경력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가진 경험을 새로운 서비스직이나 사회공헌 활동으로 넓히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월 150만 원을 더 벌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간다는 것.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돈은 단순히 150만 원이 아닙니다. 이 돈은 부족한 연금을 채워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는 나의 자존감입니다. 이 돈은 소중한 퇴직 자산을 섣불리 깨지 않도록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위기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월 150만 원의 진짜 가치를 아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이며 절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은퇴 후 우리 앞에 놓인 긴 시간을 현명하게 준비하여 모두가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